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준 추출 오차. 내용이 약간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들죠. 점점 이제 제목이 길어지고 뭔가 좀 어려운 느낌 같은 것들이 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준 추출 오차 보면 표본 추출 오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집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표집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표본 추출 과정에서는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해요. 왜? 우리가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모집단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추출하는 표본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본 추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대학생을 연구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에타에다가 설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에타에 설문을 올렸는데 내가 이제 원하는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골고루 전공도 골고루 성별도 골고루 다 표집이 되는 걸 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집이 됐는데 약간 1, 2학년들만 이제 많이 표집이 됐어. 3, 4학년들도 표집이 되긴 했는데 3, 4학년들은 많이 이제 안 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모은 표집은 전체 모집단을 적절하게 이 표집하지 못한 그 표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우리가 표본 추출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의 수가 모집단에 가까워질수록 표본 추출 오차는 감소해요. 왜? 표본하고 모집단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유사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표본 프레임 설정이 잘못됐거나 모집단 파악이 명확하지 우리가 모집단을 명확하게 그 정의하지 않으면은 그 모집단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을 경우 불포함 오류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표본 추출 오차가 없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전체에서 부분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능한 한 이 표본 추출 오차 혹은 표집 오차를 작게 하는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표본 추출 오차의 감소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져요. 근데 이제 이건 모든 표본 추출 방법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키운다고 해도 우리는 모집단을 전체를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모집단이 유한한 경우에는 뭐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본들의 추출 확률에 동등성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명을 뽑았다고 해서 그 다음 뽑는 사람의 어떤 확률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매번 다 동일한 그 확률로 뽑을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동질적인 모집단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동질적인 모집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집단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라고 했지만 그 대학생 중에 어떤 대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표본 추출 틀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표본 추출 오차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표본 추출 과정에서 지금 모집단에 보면은 그 이게 뭐지? 마름모, 마름모, 원,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본으로 막상 추출을 해보니까 마름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모은 표본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마름모가 없는 표본이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연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한 최소한의 그 오차를 만들어내면서 그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거고 불포함 오차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에 비해서 표본 추출 틀이 너무나 작을 때는 굉장히 특정한 집단만 그 뽑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표본 추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표본 추출 오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표본 추출 오차고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 추출 오차 말고 다른 오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표본을 추출할 때 오차가 발생하라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게 비표본 추출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표준 추출 오차의 발생 상황들을 보면은 조사자 변인, 참여자 변인, 조사 설계 변인, 요 세 가지 변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조사자 변인은 조사자의 부주의함, 그러니까 연구자가 부주의하거나 혹은 연구자의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의 신념이 내가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객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제 뭐지? 관찰하거나 그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선호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 귀찮아. 굉장히 게을러. 연구자가.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학교에서만 하고 싶어. 내가 있는 학교에서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생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대학교가 우리 학교만 있는 내가 다니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다니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다른 학교도 하고 싶은데 친구에 부탁하기도 귀찮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그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조사자 변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조사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 그럼 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표본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비표준 추출 오차, 그러니까 오차에 해당하는 거고, 참여자 변인,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변인, 참여자가 조사 의도를 파악하고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직한 그 응답자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사에 참여를 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가 진행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식되면 안 되게 이제 연구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특정 학문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이 개념을 측정하는 거는 어떤 연구이겠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연구자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 혹은 무작위 응답 같은 것들이 참여자 변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비행이나 이런 나쁜 짓을 갖다가 측정하는 설문지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사람을 패고 싶은 생각을 해봤다. 라고 하는 설문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런 설문이 있을 때, 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 혼자 얘기하니까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절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게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응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하고 설문지를 하다가 귀찮아. 막 한 문항이 한 20문항 정도만 되면은 그냥 하겠는데 막 설문지가 막 500문항, 600문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연구는 참여를 했으니까 응답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뭔가 연구를 참여를 해서 보상은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5번으로 쭉 다 찍는 거나 아니면 14, 54, 5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무작위로 응답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표본 추출 오차가 아닌 연구 과정상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사 설계 변인. 조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고 개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뭔가 설문지를 보니까 정서 조절을 측정하는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받아갖고 측정을 해보니까 실은 이게 정서 조절이 아니라 뭐 약간 다른 거를 측정하는 이제 뭐 정서 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설문지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사 설계 변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조사 분석사 연구 시험 문제에는 뭐 크게 관련성이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만 이런 비표본 추출 오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오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연구 결과에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표준 추출 오차를 감소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편향 발생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동 연구를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 갖고 아이들을 연구를 할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쁜 얼굴로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뭔가 얘가 응답하는 것은 다 맞게 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편향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얘가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막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는 정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응답자들이 솔직히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설문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본 조사의 내용은 뭐 "연구에만 사용이 되고 다른 외부 유출이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쭉 다 적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자가 설치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스스로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과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밝히고 싶은 게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비표준 추출 오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불포함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불포함 오류 같은 불포함으로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체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다. 그러니까 표본을 갖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표집 틀을 굉장히 작게 설정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죠. 자, 요게 맞는 답이고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볼게요. 표본 추적 과정에서 선정된 표본 일부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했을 때 생기는 오류다. 요거는 이미 추출된 이후 문제니까 비표본 추출 오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면접이나 관찰 과정에서 응답자나 조사자 자체의 특성에 생기는 오류와 양자 간 상호관계에 생기는 오류다. 요거는 불포함 오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불포함 오류하고 비표본 추출 오차랑 요 단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면접에서 발생하는 거고 응답자나 아니면은 조사자와 관련된 거니까 비표본 추출 오차에 해당하는 거겠죠. 정확한 응답의 행동을 한 결과를 조사자가 잘못 기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표본 추출 오차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표본의 크기와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 표본과 모수가 모집단이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가 모수의 통계치하고 모수의 모수치하고 표본의 통계치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자, 그다음에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요. 그쵸? 표집 오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만 이렇게 뽑았을 때를 갖다가 표집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점점 이 작은 작은 수의 전체 큰 모집단에서 굉장히 일부만 뽑게 되면은 당연히 모집단을 대표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아요. 자,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적어질수록 표본 크기는 커져야 한다. 분석 변수가 적어질수록 표본 크기는 작아져도 돼요. 변수가 많아지면 표본 크기는 많아져야 됩니다. 분석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뭐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집단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집단수는 어떤 분석 변수의 하위 항목이긴 한데 뭐 유사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얘네가 늘어나게 되면 사례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준 추출 오차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기출 유형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